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네요 라는 제목으로 대화와 어휘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네요. 이 제목의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뜻일까요? 귀는 아시죠? 얼도. 기울이다는 주의를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는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듣다의 의미입니다. 就是认真听的意思. 그런데 제목에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就是没有注意听别人的话. 자, 그럼 이 단원에서는 성격과 건강 문제에 관련된 대화를 공부하고 신체 부위와 질병에 관련된 어휘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 70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두 개의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큰 글씨로 보이는 제목만 같이 살펴볼까요? 신문의 제목만 잘 이해해도 신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위에서 첫 번째 기사 제목부터 보면 소심한 성격, 암에 더 잘 걸린다 라고 쓰여 있네요. 소심하다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거나 겁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胆小的意思. 기사 제목을 보면 이런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 암은 어떤 병일까요? 就是癌症的意思. 정말 무서운 병이죠. 소심한 것과 같은 부정적인 성격이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암에도 잘 걸리게 된다는 걸까요? 다음으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기사 제목을 보면 암 잘 걸리는 성격은 없다 라고 쓰여 있네요. 이것은 사람이 걸리는 병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격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책 70쪽의 대화를 보면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마리아 씨와 미선 씨의 대화입니다. 마리아 씨와 미선 씨가 각자 자신의 아버지의 성격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미선 씨 아버지는 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미선 씨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아버지 건강을 위해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고 조언했습니까? 그럼 이제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치료가 잘 끝나서 어제 퇴원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신데 성격도 급하셔서 가끔 화를 내시면 쓰러지실까봐 식구들이 걱정하곤 해요. 저희 아버지도 미선 씨 아버님하고 성격이 비슷하세요.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하면 좋다기에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타고난 성격이 어디 고쳐지겠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함께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미선 씨 아버지는 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지요. 这里的 쓰러지다 是摔倒的意思. 두 번째 질문. 미선 씨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네, 미선 씨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다고 했네요.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아버지 건강을 위해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고 조언했습니까? 네,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아버지께 명상을 해보시라고 권했지요. 네,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내용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마리아 씨가 미선 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마리아 씨가 미선 씨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질문한 거죠. 이렇게 친구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부를 때 높여서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네, 어머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족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많이 있네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녀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서 부를 때는 부인 또는 아내분, 남편을 높여서 부를 때는 남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선 씨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면 정말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까요? 미선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치료가 잘 끝나서 어제 퇴원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에서는 이 단원에서 배울 문법이 쓰였네요. 을 뻔하다는 조금만 상황이 잘못됐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의 의미입니다. 을 뻔하다 是表示差一点就发生某一种情况或者动作，虽然差一点发生了，但是结果是没有发生. 그래서 쓰러지신 아버지가 치료를 조금만 늦게 받았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가셨다고 했네요. 미선 씨의 말에 마리아 씨가 자신도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요. 쓰러지다는 여기에서는 아프고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指的是生病了或者没有力气起不来躺着的情况.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과로로 쓰러졌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같이 정리해 볼까요? 그 회사는 결국 쓰러졌다.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망하다의 의미입니다. 就是公司倒闭的意思. 태풍 때문에 큰 나무가 쓰러졌다. 因为台风大树倒了.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대화를 볼까요? 미선 씨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신데 성격도 급하셔서 가끔 화를 내시면 쓰러질까봐 식구들이 걱정하곤 해요. 혈압이 높다, 혈압이 낮다로 많이 쓰이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의 아버지는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실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이런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야기네요. 대화를 계속해서 볼까요? 마리아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미선 씨 아버님하고 성격이 비슷하세요.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하면 좋다기에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세요. 라고 했네요. 마리아 씨의 아버지도 성격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마리아 씨도 아버지의 그런 성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명상을 추천한 거죠.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문장이 있네요. 명상을 하면 좋다기에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기에는 앞부분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것을 뒤에 하는 행동의 이유로 말할 때 씁니다. 这里出现的다기에连接的前面的部分是引用别人的话，同时成为后面动作发生的理由。 다른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도 명상을 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씨 아버지는 명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리아 씨의 말을 아버지가 주의해서 듣지 않는다는 의미네요.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저희 아버지도 타고난 성격이 어디 고쳐지겠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这里的 타고나다 是先天的，表示先天具有某种性格或者才能. 그리고 어디 고쳐지겠냐에서 어디는 감탄사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어디 고쳐지겠냐는 타고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과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체의 각 부위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신체 부위와 관련 있는 어휘와 그 부위와 관련 있는 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 신체 부위 어휘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1번 머리 是头 심장 是心脏 위 是胃 혈관 是血管 간 是肝 췌장 是胰脏 인슐린 是胰岛素 폐 是肺 장 是肠 이제 질병 어휘도 공부해 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원인 등도 설명할 테니까 함께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1번 간염 是肝炎 간염은 신체 부위 중 간에서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2번 두통 是头疼 두통은 신체 부위 중 머리와 관련이 있는 병이죠.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3번 위염 是胃炎 위염은 신체 부위 중에서 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염은 폭식이나 폭음,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4번 장염 是肠炎 장염은 신체 부위 중 장에 생기는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장염에 걸리면 설사를 하거나 배에 통증이 있습니다. 5번 치매
치매是痴呆症. 치매는 신체 부위 중 머리와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떤 일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6번. 폐렴. 폐렴是肺炎. 폐렴은 신체 부위 중 폐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 폐렴에 걸리면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하고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7번. 뇌졸중. 뇌졸중 是中风. 뇌졸중은 신체 부위 중 머리와 관계가 있는 병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정신을 잃거나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8번. 당뇨병. 당뇨병 是糖尿病. 당뇨병은 신체 부위 중 췌장과 관련이 있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9번. 심장병. 심장병 是心脏病. 심장병은 신체 부위 중 심장과 관련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심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모두 심장병이라고 하는데요. 10번. 동맥경화. 동맥경화 是动脉硬化. 동맥경화는 신체 부위 중 혈관과 관련 있는 질병입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의 벽에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붙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소화불량. 소화불량 是消化不良. 소화불량은 신체 부위 중 위와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소화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불량은 과음, 과식,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고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상으로 질병 어휘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 질병과 관련이 있는 신체 부위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책 71쪽의 2번 연습도 같이 해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에 대한 글이 있고 옆에 그래프 정보도 있네요. 글을 읽고 그래프와 글의 빈칸에 정보를 채워 넣는 연습입니다. 그럼 먼저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인이 걱정하는 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중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병은 무엇인가요? 네, 암이라고 나와 있네요. 34.6%가 암을 가장 걱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걱정하는 질병은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그 다음도 보면 네 번째로 많이 걱정하는 질병은 심장질환, 그 다음은 뇌졸중, 그리고 마지막은 치매네요. 여러분은 기사를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빈칸을 잘 채워 넣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1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암이었고 실제로 이것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한다. 2위는 고혈압이고 3위가 당뇨병인데 이는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 병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이 걱정하는 질병은 심장과 관련된 질병이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요즘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가져올 수 있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여러분, 글을 같이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잘 찾으셨나요? 네, 그래프에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 2위에는 고혈압, 3위에는 당뇨병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 글의 뒷부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러분, 오늘은 성격과 건강에 대한 대화와 여러 가지 신체 부위와 질병 어휘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어요. 앞으로 고급으로 갈수록 일상적인 어휘보다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잘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